어두운 새벽의 정적을 깨고 도착한 스마트폰 알림 하나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2026년 6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국가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눌 마지막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월급 봉투를 스치고 지나가는 각종 세금과 뒷걸음질치는 자산 가치 속에서 내 집 마련은커녕 노후 준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이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은 연봉 상승이 오히려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는 증세에 덫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2026년 그 절망의 틈새를 비집고 국민성장펀드라는 거대한 금융 치트키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률 몇 퍼센트를 더 얹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가 작정하고 마련한 150조 원 규모의 전략적 보상체계이자 세금 폭탄에서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탈출구입니다. 남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망설일 때 누군가는 이미 연간 수백만 원의 확정된 보너스를 챙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누구도 명쾌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 펀드의 실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연봉 4천만 원의 사회초년생부터 1억 원이 넘는 베테랑 부장님까지 각자의 통장에 찍힐 구체적인 숫자의 마법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격변하는 경제전탱터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국가의 미래 산업에 올라타 부의 추월 차선에 진입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한정된 혜택의 문은 곧 열립니다. 당신의 2026년을 바꿀 황금 동화줄을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위기의 징후는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첨단 산업의 발전이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는 저성장의 늪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내수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물가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사이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의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경우 대한민국은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과거에는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산 가치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민간의 잠재된 자금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유입시키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거대한 공동화 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발견되는 균열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의 정점에서 내려오느냐, 아니면 새로운 동력을 찾아 다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의 징후를 명확히 읽어내고 대응하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적 충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실험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민간의 자본을 국가의 핵심 엔진에 직접 주입하는 고도로 설계된 펌프와 같습니다. 그 작동 원리의 첫 번째 축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40%라는 숫자는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추어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질 세율을 드라마틱하게 떨어뜨립니다. 이는 곧 가계의 가용소득을 즉각적으로 늘려주는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축은 위험의 분산과 공유입니다. 본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첨단 산업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후순위 보전장치라는 방패를 통해 손실의 20%까지를 공공자금으로 우선 흡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하방 위험은 막아주고 상방 이익은 열어두는 이른바 비대칭적 수익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축은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개인의 자금이 개별 주식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대신 국가가 엄선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초격차 산업군에 분산 투자됨으로써
거시경제의 성장률과 개인의 수익률을 동기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개인이 느끼는 투자 공포를 정부의 신용으로 상쇄하고 그 보상으로 얻어지는 자본을 다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유기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 올라타는 순간 내 자산은 단순히 통장에 머무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국가 주도의 전략적 펀드는 대한민국만의 시도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 유사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GIC입니다. 이들은 국가 자본을 미래지향적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로 성장했으며 그 결실을 연금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공적연금 제도인 401K를 통해 국민의 자산을 주식시장과 혁신기업으로 유입시켰고, 이는 미국 증시의 장기 우상향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NISA라 불리는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하며 잠자던 가계저축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어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단순히 세제 혜택에 집중할 때 한국은 여기에 손실보전장치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추가하여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구조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본전쟁을 벌이는 지금,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이 선택한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글로벌 사례들이 증명하듯 국가의 성장에 개인의 자산이 올라타는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국가만이 위기 속에서 부의 재편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본이 직접 국가 전략 산업의 혈맥이 되는 참여형 성장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 유입될 천문학적인 자금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특히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부동산에만 과도하게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통해 매년 가계로 되돌아가는 수조 원의 자금은 위축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강력한 부양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 사업이 성공할 때 나의 자산도 함께 불어난다는 운명 공동체 의식의 확산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한국 경제가 노쇠화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국가의 명운을 건 전략적 결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본의 대이동을 설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조절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시중의 유동성을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특정 저수지로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를 마친 것입니다. 정부가 150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예산을 투입해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위험을 공유할 테니 안심하고 미래에 투자하라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과시하는 신호가 되며 대내적으로는 세수 결손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도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존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중앙은행 또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며 국민성장펀드가 시장의 변동 속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 행정, 통화당국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하나의 금융상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국 경제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성은 정부의 판짜기 위에 국민들의 현명한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깔아준 이 탄탄한 고속도로 위에서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달릴 것인가는 이제 온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익의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개인의 통장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남기는지 면밀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펀드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세액 환급 수익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직장인이 1천만 원을 납입할 경우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약 24%의 세율 구간에서 9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9.6%의 확정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예금 금리가 4%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앉은 자리에서 2년치 이상의 예금이자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입니다. 일반 펀드나 적금은 발생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이를 9%로 낮추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펀드 운용 수익률이 5%라면 일반 상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약 1% 이상 추가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제공하는 손실방어 프리미엄입니다. 하방으로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원금의 80%가 보정된 상태에서 무한대의 상방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옵션 가치로 환산하면 시중 어떤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합니다. 결국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확정된 환급금, 낮은 세금, 손실방어라는 3중 안전장치를 통해 원금 손실의 공포를 극복하고 중산층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재테크 수단을 넘어 국가가 개인에게 내민 동행의 손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로 저축 장려 정책이나 자본시장 개방의 시기에 기회를 포착한 이들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지만 의심과 망설임으로 기회를 흘려보낸 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펀드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산의 격차는 연봉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시스템을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때마다 반복되던 세금에 대한 한숨을 이제는 웃음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내가 투자한 자금이 반도체의 미세 공정을 깨우고 인공지능의 지능을 높이며 우주항공의 궤도를 넓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성장의 열매는 가장 먼저 준비된 여러분의 통장에 맺힐 것입니다. 2026년 6월, 그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강력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부의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의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몫을 챙기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계 자산이 함께 찬란하게 빛나길 응원하며 긴 여정을 마칩니다. 시청자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 및 실행 가이드.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절세 한도를 선점하세요. 본인의 연봉이 세율 구간의 경계선, 예를 들어 5천만 원, 8,800만 원 등에 걸쳐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소득 재분배 도구가 됩니다. 가입 전 반드시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금액을 산출하십시오. 분할 가입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예치하기보다 월 단위 적립식으로 가입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가입함으로써 혹시 모를 중도 해지 상황에 대비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질적 교체를 단행하세요. 현재 수익률이 낮거나 혜택이 없는 일반 예저금에 자금이 묶여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정리하여 정부 보증 혜택이 있는 국민성장펀드로 이동시키는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세금 환급액은 이미 그 자체로 연 7에서 10% 이상의 추가 수익률과 같습니다. 가족 단위의 교차 전략을 세우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납입액을 집중하여 공제 효율을 높이고 은퇴한 부모님 명의로는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등 가계 전체의 순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자는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보다 한 발 앞서 실행하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2026년 6월 문이 열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모두 2026년의 절세왕으로 만납시다. 다음 영상은 더 강력한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